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는 이 명절 분위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귀성 인사 간다고 터미널에도 가고 서울역에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은 서울역에 갔다가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그 핀잔 많이 듣는 거 봤습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막 하시더군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이, 그러니까 나와 보면은 그런 국민들의 그 마음이나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나와보지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국민들의 반응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끼리 있을 때야 누가 탓하겠습니까? 서로 잘한다 그러지. 서로 괜찮다 그러고 서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좋은 결과치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나쁜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긍정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긍정적인 태도지, 모든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감싸주는 게 그게 긍정입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기 자식 따끔하게 혼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괜찮다 감싸주는 게 그게 긍정의 태도입니까? 자기 자식을 망치는 길이지. 지금 이제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런 그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모들도 그렇고 거기에 혜택을 입은 자식들도 그렇고 그냥 생활 속에 생활이 그냥 이렇게 안위 속에 이렇게 흘러가기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하는 거죠. 불편한 진실은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거기에 껴들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안 껴들어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껴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꼼수나 무슨 그 파렴치함이나 이런 게 안 보입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게 안 보이겠어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도 그냥 눈 질끈 감고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어울렸을 때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정당한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나타나는 결과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이 착각에 빠진 사람은 진짜 치유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을 가거나
무슨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여직원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이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착각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 공포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줬을 뿐인데 너 나한테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렇게 하수를 쓰는 거예요. 계엄령도 발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하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뭐 천공, 그 날라리들 있죠. 왜 그 사이비들, 그 돌팔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아깝죠. 그 사이비 점쟁이들, 그 사람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하책의 하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해받아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몇 사람 때문에, 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그 나머지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보면. 그 딸랑이들 있잖아요. 그 딸랑이들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 딸랑이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괜찮다고. 대표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뭘 나서서 해결을 합니까? 나서서 해결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 카카오톡 검열해가지고 반동분자 찾아내듯이 그렇게 찾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같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냥 튀어나왔을 뿐이지. 그런 게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나온 거 여론조사 잘못 나왔으면 또 그거 여론조사 관리법 만들겠다잖아요. 왜냐면 자기네 구미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저도 뭐 이제 그 스카이 데일리인가 거기 뭐 믿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말을.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거기도 뭐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스카이 데일리가 좋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개구라치는 게 뻔히 보이는 그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뭐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 모아놓고 은행장들 그 모인 데서 국민은행 그 사람한테 스카이데일리에다가 왜 광고 실었냐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거기 국민은행에서는 또 거기 광고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 안 줬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서는 내가 뭐 여러분들을 뭐 감시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놓고 카메라들 있을 때는 그리고 카메라 없을 때는 쓱 나가면서 허벅지에다가 칼 디미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런 데다가 광고 주고 그래? 그래서 광고 끊어버렸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되니까 그 농담으로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고. 우리 그거 뻔히 알고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죽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는 그런 그 정치질이 그 난잡한 그 정치력이 국민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국민들을. 자기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우리 뭐 이쪽 국민의힘이라고 틀립니까? 그 점쟁이들 얘기 듣고 계엄해가지고 국민들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돈도 뭐 6조 얼마 날라갔다면서요. 경제적으로. 그것뿐입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추산하는 수치일 뿐이에요. 근데 연말연시 대목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대목 그거 어떻게 장사 좀 해서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그거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 대목 분위기를, 연말 분위기를 12월 3일에 했으니까 딱 맞게 한 거네. 아주 연말 분위기 말아먹게끔 날짜 딱 맞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연말 분위기 탈 것 같으니까 딱 12월 3일에 아주 딱 해버린 거네. 근데 그 12월 3일 때 또 무슨 뜻이 있다면서요? 뭐 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점쟁이가 뭐 날짜 잡아줬다면서요? 무슨 뭐 손 없는 날 잡아주듯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피가 끓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을 믿고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제발 이 두 사람 좀 없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깜빵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 내려오고 깜빵을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이고 아직 뭐 정확하게 내려진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려진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국민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입니다. 국민들 마음 힘들게 하고 국민들 주머니 힘들게 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딸랑이들 같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정권 재창출이 45%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권이 다시 창출돼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 게 44%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몇 프로, 뭐 1, 2%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아니었으면 이런 지지율 안 나와요. 지금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같이 휩쓸려 갔으면 지금은 말도 못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만약에 그때 탄핵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얘기해봤어 보세요. 그러면은 광화문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막 탄핵, 대통령 탄핵하라고 막 난리 쳤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때는 그 민주당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중도층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중도층이 40 몇 프로라는데 그 40 몇 프로까지 같이 합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 뭐 30 몇 프로 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 40 몇 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한 80% 가까이가 거리에 나와서 엄청나게 탄핵을 외쳤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더한 조치를 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갈 길 잃은 그런 당이 됐을 겁니다, 아마. 요번에 잘못된 사람들이 서부지방법원 그렇게 했듯이 국민의힘 당사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그때 탄핵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것도 보고, 민주당의 그런 뭐 우회 폭력, 뭐 다수의 폭력,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나마 지금 이게 이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탄핵 안 됐으면은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엄청 났을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 이 얘기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아니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아니 내가 내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탄핵 안 시키고 계속 지금 그 상태로 갔으면 계속해서 집회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지금도 오늘도 서울역에서 그 반응 봤잖아요. 탄핵을 했어도 그런 반응인데 그 탄핵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국민들이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국회에서 그거 안 했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한동훈 대표가 나라를 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니다. 그때 그냥 한동훈 대표가 눈 질끈 감고 그냥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도 설 자리도 없고 거기 뭐 국민의힘 모든 사람이 다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디 저기 자통당이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리도 없지. 저쪽에서 더원이 나왔을 텐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죽일 듯이 덤벼들었을 텐데. 그때 그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죠? 특히나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이 마음의 위안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민주당의 꼬락서니가 완전히 북한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북한 노동당, 인민민주파출소, 뭐든지 다 검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꼼수, 파렴치한 꼼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뭐 맨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보는 우리 그 행해지는 그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고 지금 정권 재창출 45%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안 그랬으면 정권 재창출 45%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보면은요, 마음속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진짜 반대했던 사람은 아마 민주당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그 딸랑이들이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계속 그때 그렇게 이어가길 바랬을 거예요. 닭을 계속 쫓아야 되는데 쫓을 닭이 없어지니까 지붕만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지금. 닭 쫓던 개, 개딸이니까 개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잖아요 지금. 자기네 공격할 거리가 없어졌잖아요. 그 명분이 있게 해서 엄청난 맹공을 그때 퍼붓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탄핵을 안 했으면, 안 받아들였으면, 나라 망칠 이 내란 세력이라고 뭐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퍼붓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국내 그 뭐 지금도 사실 그런데 국내 그 언론사들도 다 같이 동조해가지고 더 크게 막 난리를 쳤을 거라고요. 그거 누가 막았어요? 그거 누가 막았냐고요? 한동훈 대표가 막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탄핵이 중지된 겁니다. 탄핵이 추진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어떻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지지율 나오는 게 당신들이 잘해서 이게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고.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잘못된 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때 탄핵이 안 됐으면 그게 우리 눈에 가려진다니까. 사람들 눈에 가려진다고요. 그 잘못된 것들이 다 정당화돼 버린다니까요. 야, 너네 찬성하는 것들이 뭐 말이 많아. 그 민주당 특기 아닙니까? 그 선전선동하는 거. 그럼 선전선동하는 거에 우리가 불쏘시개를 던져주는 거죠. 그때 탄핵 안 했으면. 탄핵을 해서 그 불쏘시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막 불이 번질려고 그러는 그 찰나에 한동훈 대표가 소화기 들고 가서 그 불 꺼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국민의힘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 우리가 가장 가까웠게 체감할 수 있는 거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바퀴벌레, 뭐 찌개벌레, 집안에 벌레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네가 있다고 쳐봅시다. 집에 지네가 이렇게 겨댕기고 있어요. 그럼 지네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세스코에다 연락하면 되잖아요. 바퀴벌레가 다니든 뭐가 다니든 요즘 사회에 얼마나 좋아요. 세스코에다 연락하면 세스코가 와서 방제를 해주잖아요. 방충 작업을.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벌레가 안 생기게 계속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 발전된 사회의 이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안에 바퀴벌레 지네가 막 다닌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사이비들이 이 표현도 이게 참 이게 뭐 어디 더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더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는데 이 천공이 뭐 이 사이비들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불을 지르세요. 집을 불 지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퀴벌레하고 지네 잡으라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거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집에 불을 지르세요. 그러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럼 불 지르면 자기네 집도 없어진다는 거를 왜 모릅니까? 지금 그때 12월 3일 날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거 잡자고.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그 회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그 바퀴벌레하고 지네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자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 누구 말 듣고 불 지른 거예요? 옆에서 분명히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불 지르면 다 잡을 수 있다고. 결국은 불 질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지금 타 죽는 꼴 아닙니까? 다 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과상관을. 그때 불이 막 완전히 다 타려서 완전히 폭삭 집이 다 가라앉으려고 다 부서지고 다 산산조각 나려고 할 때에 119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한동훈 대표가 소방차 끌고 온 거예요. 재빠르게. 이것저것 불났을 때 뭐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와서 물 뿌려서 불을 끈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재도구하고 어떻게 그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복구가 돼서 그나마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때 만약에 불 안 껐으면 재기의 발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불 질렀을 때 옆에서 불 구경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다 타버려라, 홀딱 타버려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화범 잡아서 방화범 잡는다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진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동훈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한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냥 내가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한 얘기 틀렸습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 뭐 정치적인 거고 다 빼고 지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그 딸랑이들이 바라는 그 종북 세력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명분을 줬으니까 그거를 먹잇감 삼아서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완전히 아나무인으로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왜 국민만 믿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마음이 진짜 국민만 믿은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믿은 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거죠. 이거 용기 없으면 못해요. 이거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하기 힘듭니다. 이 권위하고 침묵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그럴 때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 신뢰 그다음에 이 소통 지금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도 진실된 방법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했더라고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개가 똥을 참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 성정을. 그 말을 바꾸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가는 거죠. 비겁한 사람들이. 뭐 이쪽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쪽에 개딸 눈치 보는 거나 이쪽에 정광훈 목사 자통당 눈치 보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서 연일 떠들어대고 거기에 무슨 뭐 큰 적이랑 있는 거 뭐냐 거기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그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의 그 거짓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허무맹랑한.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 거짓을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왜? 그러면 그게 막 진실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떠들어대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최면 막 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무슨 전문적인 용어로 뭐가 있던데 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탁 쳐줘야 되죠. 최면에서 깨어나게. 최면에서 깨어나게 뭐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머리를 치든지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깨어나라고.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나마 이 토대를 마련한 이
여건이 한동훈 대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진행하다 보신 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결정의 시간들이 서서히 이렇게 그 네프킨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번지듯이,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그렇지만 느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호소하고 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한동훈 대표 위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가 중요합니다. 좋아요는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돼버리니까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뭐 설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이렇게 2번 누르면은 구독 취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구독도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소리가 많이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맛있는 떡국, 떡만둣국 맛있게 해서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또 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